이렇게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역세권 재개발 사업을 이제 주로 담당해서 컨설팅을 하는 주식회사 우주 시티플랜의 신재현 대표입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대표님 워낙 유명하셔가지고 사업성 좀 잘. 네, 제가 이제 유명한 게 아니고 역세권 사업 자체가 워낙 파격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제 사업 자체가 이제 유명해졌다고 보는 게 더 잘할 것 같아요. 저는 최초 이제 사가정 역세권 사업을 정비후 지정 단계에서 이제 주도를 했었고요. 다음으로는 용답 1구역 역세권 사업을 지금 사전 타당성 검토를 지금 거의 지금 단계에 들어갈 지금 단계에 와 있고, 다음으로 이제 도림 사거리 장미마을 역세권 사업까지 지금 정비 계획 수립을 하고 또 시행자 지정하는 절차 등을 안내하는 그런 업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 건대 입구역 역세권 사업은 아시는 바와 같이 역세권 장기 전세주택 건립 운영 기준이라고 하는 서울시 운영 기준에 의해서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고, 사실 이 사업은 2종 주거지역에서 용적률 500% 또는 700%까지 가는 아주 파격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워낙 수익성이 좋고, 지금 역세권마다 사실 이 사업이 붐이 일어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수익성 때문이죠. 네. 그런데 이제 이 사업은 한시적으로 두 가지 특혜가 있습니다. 당초 여기에서 250m 거리를 역세권 했으나 350m까지 한시적으로 내년 12월까지 연장을 해줬고, 다음으로 통합심의라고 하는 심의제도를 도입을 해서 이 사업이 신속히 진행이 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사업장의 경우 불행하게도 동일로라고 하는 교통로와 아차선로라고 하는 큰 차선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입로 확보 때문에 애로를 겪었어요. 당초 지금 이 칼라로 표시된 이 구역을 전부 하나의 역세권 사업으로 진행하려고 했더니 진입로가 관건이 되는데, 사실 이쪽이나 이쪽이 진입로 확보가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구역을 축소해서 현재의 진입로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면적으로 축소하다 보니 지금의 이 파란 선으로만 우선 계획을 잡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진행 과정에서 행여라도 진입로가 확보가 되면 다시 확장해서 사업을 변경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우리가 이 사업은 이제 전체 서울시 역이 370여 개가 되는데, 그 중에 이제 거점역으로 해서 우리 건대 입구역 같은 경우는 용적률이 700%까지 가능하나, 어차피 이 범주 내에서 가질 수 있는 세대수가 1000세대 미만이기 때문에 굳이 700% 용적률을 다 확보하지 않아도 충분히 1000세대가 확보가 됩니다. 그래서 용적률을 현재 지금의 500% 수준에서 계획을 잡았던 것입니다. 우리 구역에 그래서 16번지와 13번지, 본번 10번지 일대로 구성이 되었지만은 16번지와 13번지를 주로 하는 소유자 수가 약 249명, 거기에는 국공유지 3인이 포함이 되어 있고, 전체 건축물 동수는 107개 동으로 그 안에는 공동주택 9개 동, 다세주택 14개 동, 그 다음에 근린생활시설 25개 동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역세권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여그 범위 내에서 350동 범위 내에서 다 되는 게 아니라 30년 이상 된 건축물 수가 전체 건축물 수의 30% 이상이어야 되는데, 저희 구역은 45%가 약간 상회하고 있고, 또 과소필지라고 해서 150m 평방미터 이하의 작은 필지 수가 전체 40% 이상이어야 되는데 우리는 50%를 약간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층 이하 건축물 수가 50% 이상이어야 되는데 여기는 37%이긴 하나, 이 두 개의 조건은 둘 중에 하나만 충족되면 되기 때문에 두 번째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서울시 노후도 기준 60% 이상만 되면 되는데 현재로서는 67%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구역이 갖는 특색 중에 하나가 건대역 입구역을 끼고 있는 초역세권이긴 하나 다물권자가 많고 공유자가 많다는 게 약간 특징이긴 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전체 주민들 설명회를 마쳤지만은 각각 호별 방문을 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동의를 확보하려 하고 있습니다. 역세권 사업은 전체 소유자 수의 50%가 되면 사전 타당성 검토를 하게 되어 있고 60%가 도달이 되면 정비구역 지정을 하게 되어 있는데 60% 동의서를 확보했다고 해서 그 다음날 바로 정비구역 지정 고시해 주는 게 아니라 주민 공람 공고하는 절차를 30일 이상 해야 되고 또 광진구 의회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의회 의견을 듣는데 또 시간이 걸리고 또 도시계획 심의를 또 거쳐야 되고 또한 감정평가도 하도록 세 건의 법이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절차를 전부 거치려면 적어도 2024년 하반기에나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 사업장이 갖는 그런 특수성과 또 이 법이 이 운영 규정이 주고 있는 한시적인 특혜 때문에 시간에 쫓기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빨리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을 찾던 중에 최근에 각광을 받고 있는 신탁사 지정 방식을 도입하려고 주민들에게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신탁사 지정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재개발 정비 사업에서는 정비구역이 지정된 다음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또 75% 동의로 조합을 설립하는 절차를 밟도록 되어 있으나 신탁사 지정 방식의 경우 추진위 설립과 조합 설립을 생략하고 바로 시공사를 선정해서 가는 구도로 잡기 때문에 우리 사업장의 경우 2030년 하반기에는 착공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치밀하게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우리 역세권 사업은 당초 이게 2종 주거지역이지만은 3종 주거지역으로 종상향이 되는 게 아니라 준주거로 종상향이 되는 특징을 갖고 있고 또한 용적률이 500%에서 700%라는 파격적인 그 용적률 외에도 층수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에 도시계획 심의에서 최대한 높은 층수를 확보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계획은 39층 내지는 40층으로 지금 계획은 잡고 있으나 도시계획 심의에 따라 더 층수가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시뮬레이션 해봤더니 34층 이상이 되면 한강이 조망이 됩니다. 그래서 34층 이상일 경우 적어도 150세대 내지는 200세대까지도 우리 조합원들이 한강 뷰를 차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 역세권 사업이 시간적인 시간에 쫓기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은 우리 이제 투자자들은 항상 권리 산정 기준일, 그러니까 현금 청산되는 기준일을 항상 명심하셔야 됩니다. 우리 사업의 경우 정비구역 지정 고시일을 권리 산정 기준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정비구역 지정 전에 소유권을 확보하셔야 된다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제 간략하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다른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아, 네. 잘 들었습니다, 추진위원장님. 사업이 되게 여유롭게 흘러갈 수 있는 조건들을 갖췄네요. 그리고 보통 사업들이 이렇게 유동성 있게 어떤 뭐 진입로 때문에 미리 뭐 안 되는 부분들이 없게 준비를 했다가 나중에 더 여유 있으면 확장하겠다라는 것도 다른 사업에 비해서 굉장히 유동적으로 좀 하신 것 같은데 아마 이제 여러 사업들을 하시면서 난간에 부딪혔던 부분들을 갖다가 지금 보니까 추진 위원장님께서는 좀 이렇게 다
감안해서 준비를 하셨나 봐요, 처음부터.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궁금한 게 지금 이 앞에 다들 그 롯데 캐슬 리버파크 시그니처인가? 그게 바로 앞에 떡하니 한강 앞에 막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가 이제 6월이면, 올 6월이면은 입주를 하는데 그게 용적률이 어떻게 되나요? 용적률은 주택 재개발 사업이기 때문에 250%에서 300% 이내에서 결정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297% 정도 받았다고 하던데 걔가 층이 그래서 한 25층 정도 되는데도 한강 조망이 되게 잘 되더라고요. 그 영동대로 고가 옆에 있어서. 근데 그 뒤로 생기는 거잖아요. 이게 살짝. 그렇습니다. 자양 4동하고 비교해 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위치도 자양 4동하고 건대 6번 출구 사이에 있는 거잖아요. 네. 자양 4동이 대충 뭐 어느 정도 그 조합원 분양가라든가 일반 분양가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합원 분양가도 한 뭐 2천만 원 선이고 일반 분양가도 2,500만 원 수준이라고 하는데 용적률 300% 가지고 그게 요즘에 원가가 이렇게 상승한 상황에서 가능한지. 뭐 그 경우를 변론을 하고 우리 같은 이제 사업자의 경우 저희가 추정 분담금을 산출해 보고 또 비례율을 따져봤더니 130% 이상이 아주 여유 있게 나옵니다. 때에 따라서는 140% 이상까지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희망을 가지고 있는데 그 경우 우리가 조합원 분양가를 30평 기준으로 9억대를 넘지 않는 범위로 책정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와, 그렇게 된다면 정말 엄청난 사업성인데요. 조합원 분양가가 이렇게 낮아진다 그러면은 내 감정평가랑 해서 그 차익만큼 넣는 게 추가 분담금이라는 건데, 그쵸? 일부 사업비에서 또 130%라고 하면은 30% 정도의 보상도 받는다는 얘기가 되는 거니, 엄청나네요. 그래서 역세권 시프트 하나 본데, 지금 광진구에서는 지금 역세권 시프트 하는 데가 뭐 또 몇 곳 있나요? 이곳이 처음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자양동에서는 지금 뭐 특히 광진구 안에서도 강변 따라 위치해 있는 게 자양동이잖아요. 근데 자양동에서는 역세권 시프트가 처음이다. 근데 건대역 같은 경우에 지금 2호선하고 7호선이면 역도 무지 좋은 역, A급 역으로 좀 환승 두 개의 호선이 이제 교차하는 환승역일 뿐더러 광역 GTX 2호선과 FSN이 또 여기를 거치도록 그렇게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그 광역 노선까지 여기에 개통이 된다면 그야말로 초특급 환승역이 될 걸로 그렇게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다녀도 뭐 영동대로를 바로 건너면은 청담동이고 강남이고 바로 또 동일로 길 건너가 성수동이고 그 핫하다는 뭐 이런 속에서 사이에 딱 파묻힌데 또 한쪽으로 가면은 또 건대 있고 2호선 7호선이고 입지가 엄청 좋은데 이제 되면은 사업성도 제일 좋지. 가장 높은 층으로 뒤에서도 키 큰 아이로 다 한강뷰 되지. 그다음 편의시설은 어떻게 보면은 여기 다른 애들은 사실 모아타운들은 멀거든요. 근데 얘네도 역하고도 초역세권이고 가장 어떻게 보면 입지적인 면에서는 최고인 것 같은데 강권은 제가 볼 때는 항상 동의율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동의율을 모아타운보다 적게 받아도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랬어요. 이제 전체 동의율은 사전 타당성 검토는 50%, 정비구역 지정에는 60%와 면적의 2분의 1, 사업 시행자 지정에는 이제 75% 동의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전체적인 성향을 봤을 때는 그 동의율을 확보하는 데는 오래 걸릴 것 같지가 않습니다. 여기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입지적인 조건이 사실은 제2의 성수동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남은 그야말로 입지 조건이기 때문에 그러한 면을 본다면 우리 주민들도 10분 이 사업에 동참하리라 보고 있고 만에 하나 이 사업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먼 훗날 후손들한테 욕을 먹는 결과를 초래하겠죠. 하여튼 입지가 진짜 노른자인 건 맞아서 여기 역세권 시프트가 들어선다는 거 깜짝 놀랐어요. 사실 이 자체만으로도 그냥 일반 재개발이든 모아타운이든 해도 입지가 너무 좋은데 사업성이 좋은 역세권 시프트로 역세권 재개발, 그쵸? 역세권 도시형 재개발이라고 해야 되나요? 요걸 한다라는 거는 입지 사업성 다 갖췄는데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동의율을 얼마나 빨리 걷느냐인데 뭐 어떤 뭐 나름대로의 뭐 전략이 있으세요? 현재 여기 소유자들의 구성이
외부인이 55%, 내부 거주자가 45%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비율에 맞춰서 저희가 OS 요원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6월 1일부터는 본격적으로 동의서 진구를 개시하려고 하고 있고, 저희들 목표는 3개월 내에 50%, 그리고 올 연말 이전에 60%를 달성하려고 지금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연말 이전에 60% 달성해서 내년 초에는 구역 지정 기반까지 가시는 제한이 될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설명회 때 사실은 갔었거든요. 참가를 했는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관심도가 굉장히 높으신가 봐요. 그렇습니다. 이제 여기 소유자들도 소유자지만은 이제 주변에서 여기 이곳을 이제 관찰하시고 또 관망해 보시는 투자를 이제 목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강북에서는 제2의 성수동이라 할 만큼 그런 입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데 매력을 느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성수가 그 성수 전기전력 지구가 워낙 뭐 비싸기도 하고 토지거래허가 제한구역으로 뭐 실거주 해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엄청난 거액들이 뭐 20억 이상 가까이 있어야 된다라고 인근 부동산에서 얘기하던데, 거기에 비하면은 같은 벨트 라인에서 뭐 금액적인 거나 이런 것들도 되게 저렴하게 조금 가져갈 수 있고 또 투자해 볼 수도 있고 관심 가질 수 있는 마지노선인 것 같아요. 성수 생활권에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조합원들한테 주는 이득이 최대가 되는 것이고, 어찌 됐든 이제 되돌아오는 이제 가치는 미래 내가는 훨씬 더 높게 우리가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그런데 투자의 매력을 묘미를 느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롯데캐슬 그 리버파크 시그니처가 지금 최하가 한 23억부터 시작하더라고요. 그런 걸로. 와, 거의 조합원 분양가로 치면은 한 18억 올랐다고. 17억. 어마어마한 숫자인데 집 한 채가 떡하니 붙어 있는 금액을 하나 살 수 있는 금액이 붙은 건데, 야,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이 입지가 말해주는 건데, 그 20억 중반대면은 개포 쪽이 최하가 지금 가격 내려서 24억, 23억부터 시작하거든요. 똑같아요. 거기랑 개포 라인이랑 강남권 라인이랑. 아, 그 위력을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나중에 그 성수 전략정비지구가 다 들어섰을 때 거기는 또 주공업지라 또 엄청난 초고층이 들어오면서 부촌으로 변하는데, 거기랑 같은 생활권인가요, 여기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용적률 싸움인데, 네. 사업성이라 하는 것은 용적률 싸움인데, 용적률 자체가 워낙 뛰어나다 보니까, 네. 그런데 그런 주변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강북 쪽 지도를 펴놓고 봤을 때 개발의 여지가 이제는 이곳은 여기 외에는 별로 그렇게 뛰어날 곳이 있지를 않아요. 아니면은 가로주택을 합해서 하는 모아주택이나 모아타운들을 이제 탐문하게 되는데, 그런 것에 비하자면 이 사업 자체가 워낙 차이가 나는 거기 때문에 그 자체로는 평면 비교가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정통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통 재개발이고, 모아타운은 사실은 노후도가 안 돼서 약식으로 하는 특별법에 의한 빈소법이고, 이렇게 근간이 다르다. 비교하지 말라 이 뜻이신 것 같아요. 사실 그렇긴 하죠. 우리가 정통 혈통이라는 게 있잖아요. 진골 뭐 이런 것처럼 정통 혈통의 재개발인 건 맞습니다. 근데 그 안에서도 가장 사업성이 좋은 게 또 역세권 도시정비 그 개발인데, 저 깜짝 놀랐어요. 자양동에 이게 될 수 있다라는 거에, 아니 있을 수가 없는 데라고 했는데, 제가 막상 와서 보니까 또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가능할 수 있도록 이미 짜셨네요. 사실 하다가 그런 트러블이 많은데, 아예 처음부터 아마 경험이 많으셔서 그러신가 봐요. 아예 처음부터 그냥 대개의 사업자들이 이 조건이 충족이 안 된 걸로 잘못 판단하고 있었어요. 그동안 이 지역을. 네. 그래서 역세권 사업이 불가능하다고 이제 보고 있었던 것을 제가 이제 면밀히 분석을 해봤더니 가능성이 보였기 때문에 저희가 치밀하게 사전에 준비를 했었고 지금 이 단계까지 왔습니다. 아, 대단하십니다. 흙 속의 진주를 발견하셨습니다. 이 좋은 입지에 이런 좋은 사업을 발견하셨다는 건 정말 흙 속에서 진주 발견하신 거예요. 아이고, 대단하십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결과가 좋아야 되니까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네. 근데 뭐 워낙 정통으로 이렇게 좀 유명하시잖아요. 이런 사업 개발 잘 이끌어가고. 특히
특히나 경험이 중요한데 워낙 경험이 많으셔서 얼마나 되셨죠? 지금 이쪽 개발 저희는 이제 쪽으로는? 도시정비주거환경정비법에서 말하는 정비업체에서 20년 넘게 이제 근무를 했었고, 재개발 사업만 주로 이제 거의 반평생을 뭐 몸담다시피 했었기 때문에 이 분야에서는 나름대로 자신을 가지고 또 치밀하고 또 전문가로서 어떤 시행착오 없이 잘 하도록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야, 한우물만 파신 장인이 이렇게 또 하시는 재개발의 장인이 하시는 곳이 또 자양동 역세권 재개발이니 저희가 이거 성공적인 사업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이런 또 예감이 듭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또 네, 고맙습니다. 자세히 또 알려주셔서 저희가 네. 궁금한 거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